김우희, 김우희. 72세 한국인 남성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명석한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끈기와 열망에 살아있는 본보기이다. 부산 내곽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은퇴한 문학교사로서 책과 한국의 고전 이야기에 대한 깊은 열정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70대에 접어들면서 기억력이 점점 감퇴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익숙한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거나 오랜 기억들이 희미해지는 일이 많아졌다. 하지만 치매가 삶의 기쁨을 앗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로 결심한 김우희는 정신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6가지 방법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그는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해 뜨는 모습을 감상하는 이 운동 습관은 그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준다. 또한 두뇌를 자극하기 위해 지역 바둑 동호회에서 친구들과 바둑을 두거나 신문에서 십자말풀이를 풀며 몇 시간을 보내곤 한다. 그는 항상 이렇게 말한다. 뇌도 근육처럼 운동이 필요하다. 김우희의 식단은 균형 잡힌 건강식을 기본으로 한다. 그는 단순하지만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즐긴다. 현미밥, 오메가-3가 풍부한 꽁치구이, 그리고 신선한 배추로 만든 매콤한 김치는 그가 사랑하는 대표적인 메뉴다. 이는 지중해식 식단에서 영감을 받아 한국식으로 조정한 것이다. 또한 그는 수면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 항상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고 해가 뜰 때 일어난다. 그에게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고 옛날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한복, 시를 다시 떠올리는 과정이다.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김우희는 사회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교류한다. 그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전통 이야기 모임에 참여하며 젊은 세대에게 한국 민담을 들려준다. 이는 단순한 사회활동을 넘어 문학에 대한 그의 열정을 이어가는 방법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전반적인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며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혈압과 혈당을 점검한다. 이는 두뇌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6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덕분에 김우희는 또렷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72세가 된 그는 여전히 고전시를 암송하고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세세하게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밝은 미소로 살아간다. 그에게 노년은 부담이 아니라 강한 정신력이 세월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기회이다. 바둑 동호회에서 만난 특별한 인연, 송희예진. 김우희가 바둑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 중 특히 그의 관심을 끈 인물이 있었다. 바로 82세의 송희예진 할머니였다. 한때 부산에서 유명한 재단사였던 그녀는 남편을 여인 후 외로움과 함께 급격한 기억력 저하를 겪고 있었다. 손주들의 이름을 잊거나 심지어 아침을 먹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잦아졌다. 그녀의 눈빛에 자리 잡은 우울함을 본 김우희는 자신의 두뇌 자극 습관을 그녀와 공유하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다시 정신을 깨우고 삶의 즐거움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었기 때문이다. 김우희는 먼저 예진 할머니에게 간단한 바둑 게임을 함께 해보자고 제안했다. 처음에 그녀는 망설이며 이젠 머리가 둔해져서 복잡한 바둑 규칙을 배울 수 없어요 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우희는 인내심을 가지고 한 수 한 수를 설명하며 흑백 바둑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풀어냈다. 마치 그가 과거의 학생들에게 문학을 가르치던 방식처럼 말이다. 또한 그는 할머니가 좋아했던 바느질과 관련된 십자말풀이 문제를 함께 풀어보자고 권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전통천이라는 문제를 내면 정답은 한복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진 할머니는 점점 더 많이 웃었고 떨리는 손으로도 자신감 있게 바둑돌을 놓기 시작했다. 단어를 기억하는 능력도 조금씩 향상되었고 오랜 기억들이 서서히 되살아났다. 그뿐만 아니라 김우희는 예진 할머니에게 지역 이야기 모임에서 바느질과 관련된 추억을 들려주도록 권유했다.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고 정리하는 과정은 자연스럽게 두뇌를 단련하는 효과를 주었다. 김우희의 따뜻한 동행 덕분에 예진 할머니는 자신감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노년의 삶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김우희 역시 그녀를 돕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신을 더욱 또렷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 이웃 김지우 할머니와의 아침 산책. 김우희의 오랜 이웃인 김지우, 76세, 할머니는 부산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친구였다. 그러나 한 차례 넘어져 병원에 입원한 후 그녀는 움직이는 것을 꺼리게 되었고 하루 종일 집에만 앉아 이제 내 몸은 짐이 되었어 라며 한숨을 쉬었다. 움직이지 않는 생활은 그녀의 신체 건강을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기억력도 점점 흐려지게 만들었다. 조용하고 지루한 나날이 계속되면서 그녀의 정신도 침체되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김우희는 그녀를 위해 무언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아침 산책에 지우 할머니를 초대하기로 했다. 꾸준한 신체 활동이 몸과 마음에 모두 도움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처음에 지우 할머니는 거절했다. 내 다리는 약해서 멀리 못 걸어 라고 말하며 걱정했다. 그러나 김우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럼 집 앞마당을 한 바퀴만 돌아보는 건 어때요? 라며 부드럽게 설득했다. 그는 할머니가 필요할 때 기댈 수 있도록 지팡이도 준비해왔다. 그리고 함께 걸으며 옛날 자신이 가르쳤던 학생들의 이야기나 공원의 평화로운 아침 풍경을 이야기해 주었다. 할머니는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걷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점점 잊어갔다. 매일 조금씩 산책거리는 늘어났다. 처음엔 마당을 돌던 것이 동네 골목으로, 그리고 마침내 공원까지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김우희는 그녀에게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신선한 공기를 느껴보라고 권했다. 그리고 길가의 작은 들꽃을 가리키며 이 꽃의 이름을 아세요? 라고 물으며 그녀의 기억을 자극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우 할머니는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니라 김우희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기억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녀는 지난번에 말한 그 꽃이 개나리 맞죠? 라며 스스로 기억을 떠올렸다. 신체 활동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두뇌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까지 가져온 것이었다. 김우희에게 지우 할머니와의 산책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을 함께하는 기쁨이었고 나이가 들어도 활기찬 생활을 지속해야 한다는 그의 신념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었다. 활동적인 삶이 주는 선물. 김우희의 끈기와 긍정적인 태도 덕분에 지우 할머니는 다시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걷기가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기억력에도 놀라운 효과를 준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정신과 기억을 위한 최고의 약이다. 여기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우희처럼 건강한 삶을 원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건강한 생활을 함께 실천해보세요. 한서영 할머니, 90세는 부산의 지역 이야기 모임에서 김우희 씨와 오랜 인연을 맺어온 분이다. 그녀는 한때 뛰어난 요리사였으며 한국 전통 요리로 유명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건강이 악화되면서 점점 부엌을 멀리하게 되었다. 게다가 자녀들이 서울로 이사한 후 그녀는 홀로 생활하며 간단한 식사로 끼니를 때우기 시작했다. 대부분 인스턴트 라면이나 오래된 김치와 밥이 전부였다. 이러한 식습관은 몸을 약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기억력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잊어버리거나 한때 좋아하던 음식의 맛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는 것을 본 김우희는 자신의 건강한 식습관을 적용하여 한서영 할머니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고 결심했다. 우선 그는 할머니를 집으로 초대해 자신의 식단을 소개했다. 현미밥, 오메가-3가 풍부한 고등어구이, 그리고 간단하지만 영양가 높은 삶은 채소 한 접시. 그는 이러한 음식들이 단순히 몸에 좋은 것만이 아니라 두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통해 할머니가 한때 주방에서 보냈던 찬란한 시절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처음에 서영 할머니는 의심스러워했다. 이 나이에 그렇게 신경 써서 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고 말하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김우희는 포기하지 않고 그가 배운 지중해식 식단과 한국식 식습관을 결합한 건강한 식사법에 대해 설명했다. 기름기가 적고 채소가 풍부하며
신선한 해산물을 중심으로 한 간단한 식사법이었다. 이 방식은 그녀의 입맛에도 맞았다. 점차 흥미를 보이기 시작한 그녀에게 김우희는 직접 요리를 해볼 것을 권했다. 그는 미역, 두부, 정어리 같은 신선한 재료를 가져와 함께 간단한 된장국을 끓였다. 야채를 썰고 양념을 맞추는 동안 그는 그녀에게 예전에 온 마을을 위해 유명한 비빔밥을 만들던 기억을 떠올려 보라고 했다. 주방에서 퍼지는 따뜻한 향기가 그녀의 기억을 깨운 듯했다. 그녀는 오랜만에 예전 요리법을 떠올리며 신선한 생선을 고르는 방법부터 양념 비율을 맞추는 비법까지 또렷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되찾은 활력. 이후로도 김우희는 꾸준히 그녀를 찾아가 함께 간단한 요리를 하며 신선한 식재료를 가져다 주었다. 그는 가공식품을 줄이고 대신 뇌 건강에 좋은 사과나 호두 같은 음식을 추천했다. 이건 두뇌의 친구예요 라고 설명하며 자연스럽게 그녀의 식습관을 바꾸도록 유도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서영 할머니는 점점 건강을 되찾았다. 뺨에는 혈색이 돌았고 기억력도 향상되어 예전 요리법을 별다른 메모 없이 떠올릴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손주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직접 옛날 레시피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김우희의 따뜻한 동행 덕분에 한서영 할머니는 단순히 건강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대표하던 요리에 대한 열정을 다시 찾을 수 있었다. 김우희의 방법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통해 삶의 기쁨과 추억을 되살리는 것이었다. 이 방법은 한서영 할머니뿐만 아니라 김우희 자신에게도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왔다. 손다현 할머니, 75세, 건강한 수면 습관. 손다현 할머니, 75세는 부산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김우희와 알게 된 오랜 지인이다. 그녀는 과거에 성실한 농부였지만 남편을 떠나보낸 후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 그로 인해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한 생각들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 보니 낮에는 피로가 심해지고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졌다. 때로는 문을 잠갔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다. 그녀의 건강이 점점 악화되는 것을 본 김우희는 별표 숙면 습관 별표를 통해 그녀를 도와야겠다고 결심했다. 우선 그는 다현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며 그녀의 수면 패턴을 분석했다. 그리고 그녀가 밤마다 진한 차를 마시고 어둠을 무서워해 방의 불을 계속 켜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김우희는 부드럽게 조언했다. 진한 차 대신 따뜻한 우유를 마셔보세요. 우유 속 트립토판 성분이 자연스럽게 몸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다. 방 안의 조명을 줄이고 두꺼운 커튼을 사용해보세요. 너무 밝은 빛은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할 수 있다. 매일 밤 10시에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나 보세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 생체 리듬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 가져온 변화. 김우희의 조언을 따라 다현 할머니는 수면 습관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마셨고 방을 어둡게 만들었다. 또한 김우희가 추천한 별표 수면 일기 별표를 쓰며 잠들기 전에 감사한 일 한 가지를 적어보는 습관을 들였다. 몇 주 후 그녀는 변화된 자신을 발견했다. 깊이 잠들 수 있었고 밤중에 덜 깨어났다. 낮 동안의 피로가 줄어들었고 정신이 맑아졌다. 기억력이 향상되어 하루 동안 했던 일들을 또렷이 떠올릴 수 있게 되었다. 김우희의 작은 조언과 따뜻한 관심 덕분에 다현 할머니는 다시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여기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우희처럼 건강한 삶을 원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건강한 생활을 함께 실천해보세요. 손다현 할머니가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김우희 씨는 그녀에게 부드러운 이야기들을 들어보라고 제안했다. 그는 오래된 라디오를 가져와 할머니가 젊은 시절 좋아했던 한국 전래 동화 방송을 틀어주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목소리는 그녀의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걱정들을 대신해 보다 깊은 수면으로 이끌었다. 또한 김우희는 그녀에게 저녁 무렵 가볍게 산책을 해보자고 권했다. 너무 길지 않게
몸이 기분 좋게 피곤해질 정도로만 함께 걷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면 밤에 더 쉽게 잠들 수 있었다. 점점 나아지는 수면 습관. 시간이 흐르면서 손다연 할머니는 밤마다 더 오래, 더 깊이 잘 수 있게 되었다. 처음에는 몇 시간씩 끊어 자던 것이 차츰 67시간의 연속적인 숙면으로 늘어났다. 어느 날 그녀는 김우희 씨에게 말했다. 어젯밤 꿈에 옛날 벼농사 짓던 논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제가 예전에 키우던 소의 이름까지 떠올랐어요. 수면의 질이 향상되면서 그녀는 더 건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기억력도 선명해졌다. 작은 일들을 또렷이 떠올릴 수 있게 되었고 정신이 맑아졌다. 김우희 씨에게도 이 경험은 의미가 깊었다. 다연 할머니를 도우면서 그는 자신의 건강 습관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고 친구가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며 큰 기쁨을 느꼈다. 그의 끈기와 창의적인 방법 덕분에 손다연 할머니는 다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고 맑은 정신을 되찾았다. 이를 통해 올바른 휴식이야말로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수 요소임이 증명되었다. 신혜진 할머니와 정기 건강검진. 신혜진 할머니, 85세는 부산 이야기 모임에서 김우희 씨와 오랜 인연을 맺어온 친구였다. 그녀는 과거 헌신적인 간호사였지만 나이가 들고 기억력이 흐려지면서 점점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하게 되었다. 머리가 아프거나 피곤해도 그냥 넘겼고 병원에 가는 것이 번거롭다고 느껴 검진도 받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 그런 것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문제는 점점 심각해졌다. 그녀는 친구들의 이름을 잊어버리기 시작했고 심지어 자신이 약을 먹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김우희 씨는 자신의 정기 건강검진 습관을 공유하며 그녀를 돕기로 결심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 그는 먼저 그녀를 설득해 근처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보자고 제안했다. 저는 매년 혈압과 혈당을 확인해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병은 미리 관리하지 않으면 기억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하지만 처음에 혜진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이 나이에 뭘 그렇게까지 신경 써. 어차피 오래 살 것도 아닌데. 그러나 김우희 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럼 그냥 친구 따라가는 셈 치고 가보시죠. 대신 다녀오면 제가 따뜻한 허브차 한 잔 대접할게요. 그의 따뜻한 배려와 설득 덕분에 혜진 할머니는 결국 병원에 가기로 했다. 건강을 돌보며 찾은 활력. 방 안의 조명을 줄이고 두꺼운 커튼을 사용해보세요. 너무 밝은 빛은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할 수 있다. 매일 밤 10시에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나 보세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 생체 리듬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 가져온 변화. 김우희의 조언을 따라 다연 할머니는 수면 습관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마셨고 방을 어둡게 만들었다. 또한 김우희가 추천한 별표 수면 일기 별표를 쓰며 잠들기 전에 감사한 일 한 가지를 적어보는 습관을 들였다. 몇 주 후 그녀는 변화된 자신을 발견했다. 깊이 잠들 수 있었고 밤중에 덜 깨어났다. 낮 동안의 피로가 줄어들었고 정신이 맑아졌다. 기억력이 향상되어 하루 동안 했던 일들을 또렷이 떠올릴 수 있게 되었다. 김우희의 작은 조언과 따뜻한 관심 덕분에 다연 할머니는 다시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여기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우희처럼 건강한 삶을 원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건강한 생활을 함께 실천해보세요. 손다연 할머니가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김우희 씨는 그녀에게 부드러운 이야기들을 들어보라고 제안했다. 그는 오래된 라디오를 가져와 할머니가 젊은 시절 좋아했던 한국 전래 동화 방송을 틀어주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목소리는 그녀의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걱정들을 대신해 보다 깊은 수면으로 이끌었다. 또한 김우희는 그녀에게 저녁 무렵 가볍게 산책을 해보자고 권했다. 너무 길지 않게 몸이 기분 좋게 피곤해질 정도로만 함께 걷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면 밤에 더 쉽게 잠들 수 있었다.
점점 나아지는 수면 습관. 시간이 흐르면서 손다연 할머니는 밤마다 더 오래, 더 깊이 잘 수 있게 되었다. 처음에는 몇 시간씩 끊어 자던 것이 차츰 67시간의 연속적인 숙면으로 늘어났다. 어느 날, 그녀는 김우희 씨에게 말했다. 어젯밤 꿈에 옛날 벼농사 짓던 논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제가 예전에 키우던 소의 이름까지 떠올랐어요. 수면의 질이 향상되면서 그녀는 더 건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기억력도 선명해졌다. 작은 일들을 또렷이 떠올릴 수 있게 되었고 정신이 맑아졌다. 김우희 씨에게도 이 경험은 의미가 깊었다. 다연 할머니를 도우면서 그는 자신의 건강 습관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고 친구가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며 큰 기쁨을 느꼈다. 그의 끈기와 창의적인 방법 덕분에 손다연 할머니는 다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고 맑은 정신을 되찾았다. 이를 통해 올바른 휴식이야말로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수 요소임이 증명되었다. 신혜진 할머니와 정기 건강검진. 신혜진 할머니, 85세는 부산 이야기 모임에서 김우희 씨와 오랜 인연을 맺어온 친구였다. 그녀는 과거 헌신적인 간호사였지만 나이가 들고 기억력이 흐려지면서 점점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하게 되었다. 머리가 아프거나 피곤해도 그냥 넘겼고 병원에 가는 것이 번거롭다고 느껴 검진도 받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 그런 것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문제는 점점 심각해졌다. 그녀는 친구들의 이름을 잊어버리기 시작했고 심지어 자신이 약을 먹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김우희 씨는 자신의 정기 건강검진 습관을 공유하며 그녀를 돕기로 결심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 그는 먼저 그녀를 설득해 근처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보자고 제안했다. 저는 매년 혈압과 혈당을 확인해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병은 미리 관리하지 않으면 기억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하지만 처음에 혜진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이 나이에 뭘 그렇게까지 신경 써. 어차피 오래 살 것도 아닌데. 그러나 김우희 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럼 그냥 친구 따라가는 셈 치고 가보시죠. 대신 다녀오면 제가 따뜻한 허브차 한 잔 대접할게요. 그의 따뜻한 배려와 설득 덕분에 혜진 할머니는 결국 병원에 가기로 했다. 건강을 돌보며 찾은 활력.